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것은 흥미진진하고 놀라운 경험이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고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잘 모르기 때문에 창피한 흑역사를 만들 수도 있죠.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시집간 딸을 만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던 미국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했었다는 경험담입니다. 처음 보는 비데가 마냥 신기했던 그녀는 잠시 뒤 큰 소리로 딸의 이름을 부르며 도와달라고 외쳤다고 하는데요.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문화를 따뜻한 마음으로 포용하고 배워나갔던 이 미국 여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작은 마을에 사는 중년 여성 웩슬러라고 해요. 저는 딸인 라라를 포함한 두 자녀를 둔 자랑스러운 엄마입니다. 지금은 모두 독립하여 남편과 둘이 살아가고 있어요. 저의 첫째 딸 라라는 한국 청년과 결혼하여 한국으로 이주했어요. 그 후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동안 만나지 못하고 항상 전화로만 연락을 했죠. 먼 타국에서 지내다 보니 걱정이 됐지만 제품을 떠나갔으니 그저 믿고 잘 살겠거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식 없이 남편과 함께 사는 삶도 나쁘지는 않았지만 역시 적적한 마음이 컸어요. 아무래도 저와 딸들 사이가 친구처럼 가까웠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착한 제 딸 나라는 한국에 살면서도 틈틈이 미국에 있는 저와 남편에게 소식을 알려주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쯤 사는 제게 전화를 걸어 한국으로 초대해 주었어요.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이었죠. 사실 딸이 있는 한국을 너무나도 방문해 보고 싶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또한 그들이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라 느껴 불편해하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딸 부부가 드디어 자신의 영역에 저를 초대해 준 것이었어요. 날아갈 듯이 기뻤죠. 이 사실을 바로 남편에게 알린 후 곧장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해 우리 딸 라라를 만나기 위한 여정을 떠났습니다. 한국에 가기 전 미국 항공사와 한국 항공사 둘 중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먼저 한국을 살짝 맛보고자 한국의 유명 항공사를 선택했어요. 후기는 별 5개입니다. 승무원들의 친절한 서비스는 두 말할 것도 없었으며 기내식이 의외로 입맛에 맞아 놀랐네요. 한국 기내라서 그런지 한국인들이 유독 많았는데요. 그들에게서 발견된 놀라운 공통점들이 있었어요. 바로 행동이 무척 빠르고 눈치가 빠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승무원들이 기내식을 준비해준다는 말도 없었는데 그들의 움직임을 캐치하고 하나둘 식판을 펴기 시작하더라고요. 내릴 때가 되니까 벌써 가방 정리를 하고 짐도 빠르게 내려서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덕분에 우리도 그들을 따라 눈치껏 식판을 펴고 짐 정리를 했죠. 안 그래도 딸이 한국계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센스도 있고 머리도 좋아서 효율을 잘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느낄 수 있었어요. 이후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공항에 서 있는 제 딸 라라와 그의 남편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한국 공항의 분위기는 미국과 너무 달라서 놀랐지만 또 현대 문물이 곳곳에 있는 공항의 모습이 새롭기도 했어요. 어딜 가든 한국 사람들의 예의 바르고 친절한 모습에 놀라기도 했고요. 딸과 사위는 저와 제 남편을 환영하기 위해 특별한 한국 전통 음식을 경험할 수 있는 고급 한식당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한식당에서 경험한 한식의 맛과 향의 깊은 인상을 받았었는데요. 처음 식당에 들어갔을 때 직원들은 웃으며 우리를 맞이해 주었어요. 말도 통하지 않는데 자리 안내를 해주면서 끝까지 미소를 지어주었죠. 너무 친절해서 당연히 한국도 팁을 주어야 하는 문화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사위에게 들어보니 한국은 팁 문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종업원이 손님들에게 친절하고 고맙다는 말과 안녕히 가라는 말을 기본적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기분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해요. 이런 기분도 갖추지 못한 식당도 많잖아요. 게다가 음식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좋았어요. 다양한 한식을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자리에 앉고 얼마 지나지 않아
종업원이 여러 음식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당황스러웠어요. 우리는 분명히 아직 음식을 주문하지 않았거든요. 딸과 사위는 주차 문제 때문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고민했어요. 그냥 먹을까도 생각했지만 문제가 될 것 같아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딸이 오고 나서 주문을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를 자리에 안내해주면서 무언가 소통의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때 우리가 주문을 했다고 생각했었나 봐요. 우리는 천천히 설명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주문한 것이 아니라고요. 팔로 X자를 그리고 손바닥을 흔들며 우리의 뜻을 전하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그 종업원은 그저 우리를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짓더니 그냥 웃으며 자리를 떠났어요. 아마 딸과 사위가 올 거란 말을 이해하고 잠시 뒤에 다시 오려고 했었나 봐요. 결국 저희는 음식을 돌려보내지 못하고 일단 받았어요. 이 식당에는 요리가 하나뿐인 걸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메뉴판에 그림과 다르게 생긴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데 라라와 사위가 돌아온 후 우리의 얘기를 듣더니 빵 터졌어요. 이것은 모두 한식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음식이고 한국에서는 반찬이라고 부른다고요. 메인 음식이 나오기 전에 나오는 것들이었습니다. 어쩐지 크기가 작더라고요. 뒤늦게 곱씹어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사이드 음식이 매우 빠르게 등장한다는 게 말이에요. 게다가 메인 음식을 먹기도 전에 배가 찰 정도로 많이 주잖아요. 이렇게 퍼지는데 어떻게 가게 운영이 지속 가능한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저도 여행을 좋아하는지라 수많은 곳을 여행 다녀보았지만 식당 음식이 이토록 빠르게 나오는 문화는 한국만 존재하는 것 같네요. 물론 처음 먹는 한국 음식도 아주 맛있었고요. 밥을 먹은 뒤 우리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동네에 위치한 딸의 신혼집으로 향했습니다. 드디어 그들이 머무르는 가정집에 발을 디딜 수 있었죠. 그래도 부모인데 내 딸이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는 두 눈으로 봐야 마음이 놓이잖아요. 그런데 라라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아름다운 아파트에 살고 있더군요. 처음 아파트 주출입구에 설치된 문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엄청나게 크고 웅장했죠.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압도적인 분위기에 제가 몹시 작아진 기분이었습니다. 미국에는 이렇게 높고 큰 건물들이 모여 있는 곳을 보기 쉽지 않거든요. 심지어 단지는 무척 예쁘게 조성되어 있었어요. 그 안에는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매우 많았거든요. 예술 작품은 물론 앉을 수 있는 자리와 연못, 산책길 등 일종의 도시공원이 단지 안에 형성되어 있었어요. 감각적인 조경과 함께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와 운동시설도 있었고 초등학교까지 갖춰져 있어 아이가 있는 가정에게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파트 단지부터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강했는데 역시나 내부도 마찬가지로 고급스러웠어요. 저는 라라의 집의 현대적인 디자인과 첨단 기술에 놀랐습니다. 에어컨이 보통 바닥에 있기 마련인데 천장에 설치되어 있었고 드라마에 나오는 고층 건물처럼 거실 유리가 통창으로 되어 있었죠. 여기에서 매일매일 홍차를 마시면서 풍경을 본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일 신기했던 건 아파트 내부 엘리베이터를 현관에서도 잡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귀찮게 엘리베이터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신발장에서 버튼을 누르고 기다렸다가 도착하면 나가도 됐죠. 부럽기도 하면서 사라가 참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어요. 사랑의 집의 모든 부분은 제게 새로웠지만 특히 욕실에 들어가서 비데라는 것을 처음 봤을 때는 정말 신문물을 접한 기분이었어요. 물론 미국에서 호텔에 숙박했을 때 비데를 경험해 본 적이 있지만 한국처럼 전자식 비데가 아니거든요. 놀라시겠지만 수동식 비데예요. 마치 물줄기가 하나로 된 샤워기처럼 생겼죠. 그 비데를 손으로 들고 직접 엉덩이에 대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전 처음 그 전자식 비데를 보고 너무나 사용해보고 싶어서 무작정 앉아보았는데요. 비데에는 열선이 존재해 따뜻했습니다. 겨울에 갑자기 변기에 앉았을 때
온몸으로 느껴지는 그 차가움을 경험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니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비데를 사용해 보려고 무작정 버튼을 눌러보았는데 순간 큰일이 나고 말았습니다. 물이 멈추지 않았거든요. 너무 당황해서 이것저것 눌러보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당초에 알 수 없었어요. 결국 당황한 저는 딸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변기에 앉은 채로 딸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불렀는데 제 목소리를 듣지 못했는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결국 다시 큰 소리로 부르고야 말았죠. 집에는 딸 말고도 사위도 있었던 상태였던지라 저는 너무나 창피했습니다. 제 목소리를 듣고 달려온 딸은 웃으며 비데 사용법을 설명해 주었어요. 제 무지에 웃으면서도 자신도 비슷한 경험을 했었다고 저를 안심시켜줬죠. 부끄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는 딸이 내게 이런 걸 가르쳐 줄 만큼 많이 컸구나 싶었습니다. 한국의 비데에는 정말 다양한 기능이 존재했어요. 착자 센서가 존재해 일어선 상태에서 실수로 버튼을 누른다고 해도 비데가 작동하지 않는 똑똑한 시스템이었죠. 저는 이 스마트 비데에 반하고 말았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정말이지 며칠 동안 써보고 나니까 다시는 화장지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미국으로 이 한국식 비데를 가져가고 싶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한국에서 새로운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서울의 유명한 관광지를 방문하고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어요. 사위의 부모님도 만나뵐 기회가 있었는데 두 팔 벌려 반갑게 맞아주셨답니다. 그들은 사위처럼 참선하고 다정한 사람들이에요. 미국에서 결혼할 때 한 번 보고 처음 보는 거였는데 그들은 저희를 같은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줬어요. 이렇게 훌륭한 짝을 찾아 새 삶을 살아가고 있는 딸이 자랑스럽게만 느껴지더군요. 낯선 타지에서 딸이 고생하고 있지는 않을까 걱정했지만 생각보다 한국은 훨씬 살기 좋은 나라였어요. 저 역시 얼마나 좋았는지 비행기 예약을 취소하고 일주일가량 더 머무르다가 돌아갈 정도였어요. 다가오지 않기를 바랐던 그날 미국으로 돌아갈 날이 왔는데요. 라라 부부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어떤 것보다도 기쁜 것을 선물해 주었어요. 바로 집에 가져갈 수 있도록 그녀의 집에 있는 것과 똑같은 비데를 선물로 주었죠. 그들의 사려 깊은 배려에 감동했어요. 저는 매일 비데를 사용하며 한국에서의 멋진 여행을 기억하겠다고 약속했죠. 그날부터 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해 새롭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에 대해 자주 이야기할 정도로요. 우리 집에 놀러온 지인들은 이것이 무엇이냐며 엄청난 혁신이라고 반응하기도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비데를 설치한 후 화장실에 다녀온 후 상쾌한 기분을 느끼는 게 저도 처음이었거든요. 비데를 사용할 때마다 한국에서 행복했던 경험과 딸이 생각났죠. 더불어 하루빨리 딸을 보러 한국에 다시 방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두 달 후 라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요. 통화를 받았을 때 그녀는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는 듯 보였어요.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죠. 저는 애써 침착하게 딸을 향해 무슨 일이냐며 천천히 말해보라고 했는데요. 그때 딸의 대답을 듣고 놀랐어요. 라라 부부에게 드디어 아기 천사가 찾아왔다는 기쁜 소식이었거든요. 사실 한국에 있는 내 집에 갔을 때 단지 내에서 아이와 함께 산책 나온 젊은 부부들을 보면서 하루빨리 손질을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미 2명의 자식을 키운 입장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부부에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라라 부부도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이제 몇 달이 지나면 저도 드디어 할머니가 됩니다. 딸이 출산을 할 때쯤에는 딸에게 힘을 주기 위해 다시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에요. 딸이 아기를 낳고 나서 한국에서의 생활이 더욱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딸을 만나기 위해 처음 방문했던 한국에서의 경험이 아주 만족스러웠다던 미국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 와서 한국 문화와 비데 같은 신기술을 체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은데요.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까지 갖게 되었다니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축하할 일까지 생겼는데요. 바로 그녀가 할머니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녀의 딸이 아기를 갖게 되면서 한국인의 장로에서 한국인의 할머니가 되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여행이 좀 더 자유로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에 자주 와서 딸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매일 선물을 받는 기분이에요. 여기 아랍에미리트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온 여성이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제대로 된 자유와 꿈꾸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 여성 한국 생활에 너무나 만족한다는데요. 부유한 국가 아랍에미리트에서 온 여성이 바라본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랍에미리트 출신 메이퀸입니다. 지금은 한국의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제 이름이 너무 길어서 한국 분들은 부르시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냥 편하게 저를 살리라고 불러주세요. 앞에 붙는 말들이 많은데 그것까지 말씀드려도 기억하기도 부르기도 어려우니까요. 제가 아랍에미리트에서 왔다고 하시면 다들 처음에는 못 사는 나라로 생각하다가 만수르가 사는 나라가 알려져서 이제 더 이상 설명할 필요는 없어졌죠. 아마 저를 보시면 아니, 아랍에미리트 복지가 그렇게 좋다는데 편하게 본국에서 지내면 되는 거 아닌가? 굳이 왜 한국까지 나와서 공부를 하고 있지 싶으실 텐데요. 복지가 좋은 건 맞습니다. 다들 저희 나라의 이름을 대면 오일머니를 떠올리시니까요. 그 덕분에 외국인이 아닌 아랍에미리트의 국민들은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살아요. 성인 기준 월 500만 원에서 6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주고 주택도 무료로 제공해주고 의료수도 전기도 모두 무료고 정말 좋은 건 맞죠? 그런데 저는 꼭 한국에 오고 싶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 친구들도 굉장히 한국에 오고 싶어 해요. 예전에는 외국으로 나가서 공부를 한다면 다들 미국 같은 나라를 선호했는데 완전 분위기가 바뀌어 버렸죠. 어쩌다가 다들 한국에 푹 빠지게 됐냐고요. 제 생각엔 아무래도 문화의 힘이 컸던 것 같아요. 몇 년 새 K-팝을 비롯한 한류가 완전 중동 지역을 점령해버린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서부권 음악이나 영화 드라마들은 외설적인 면도 많고 욕도 많은데 한국은 건전한 가사의 음악이 많고 영화나 드라마들의 내용도 서구권 작품들에 비해 건전해서 아랍에미리트의 부모님들도 한국 문화를 즐기는 걸 싫어하지 않으세요? 아랍에미리트는 아무래도 보수적인 면이 큰 나라고 어른을 공경하고 예의 범절을 지켜야 하는 문화인데 한국과 좀 닮은 꼴이 어느 정도 있어 쉽게 공감도 되고 즐길 때도 거부감이 없다고 느껴지죠. 아랍에미리트만 그러냐고요? 아니에요. 제가 지금 한국에 와서 중동권 국가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거든요. 한국에 와 있는 이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국가 사정과 상관없이 꼭 한번 한국은 여행을 가보고 싶은 나라 어린 학생들. 특히 여학생들은 기회가 닿는다면 꼭 한번 유학을 가고 싶은 나라. 중동 지역에서 한국의 이미지가 이렇게 굳어졌다는 건 저희가 모두 동의했습니다. 한국에서 중동 지역의 나라들은 너무 심리적으로 거리가 멀다 보니 아마 잘 모르시겠죠. 중동 지역의 뉴스에서는 한류가 중동을 점령했다 식으로 타이틀을 뽑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매체에서도 정말 친숙하게 한류를 다루죠. 한국 여행도 많이 갑니다. 보면 한번 한국 여행을 해본 사람들은 두 번, 세 번씩 찾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여행이 아니라 꼭 유학을 와서 한국에서 생활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유요. 아주 단순하게 말하자면 첫 시작은 한류였어요. BTS에 빠졌고 그러다 보니 한국은 당연히 아주 좋은 이미지였고 BTS를 위해 한국어도 배웠죠. 요즘은 아랍에미리트에 살고 있는 한국 분들이 한국어 과외도 해주시고 대학에도 한국어 강좌가 개설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유튜브로 다들 한국어 공부를 하고 항상 K-팝, K-드라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한국에 대해 점점 더 깊게 알면 알수록
제 인생을 계속 아랍에미리트에서 보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단순히 팬심으로 한국에 가서 BTS를 보고 싶다는 그런 어린 마음이 아니었어요. 혹시 월드컵 때 아랍에미리트 여성의 인권이라든가 아랍에미리트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기사가 나갔던 걸 보신 분들이 계실까요? 월드컵 때 여러 나라에서 아랍에미리트를 취재하며 여성 인권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고 한국에서도 어느 정도 보도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아랍에미리트가 다른 아랍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방적이라고 평가되지만 아직도 여자들은 상대편이 눈만 볼 수 있는 니캅을 쓰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4명까지 부인을 둘 수 있는 일부 다처제 국가예요. 그리고 2차 성징 이후에는 남편 외인 남자에게 얼굴을 보일 수 없어. 아버지와 아들 앞에서도 니캅을 써야 하죠. 그리고 25세 미만의 미혼 여성은 남성 보호자의 허가 없이는 해외여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여성이 운전면허를 따려면 보호자의 허가를 받았어야 해요. 그뿐만 아니라 대학 진학 결혼, 유학 이혼도 보호자 남성의 허가서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제가 한국에 온 것도 아버지의 허락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한국 분들이 듣기엔 놀라우시죠? 한국에 온 뒤로는 이런 아랍에미리트의 문화를 어디에서 잘 이야기를 못해요? 다들 이해하지 못할 테니까요. 그게 맞고요. 하지만 저는 부끄럽게도 사실 이런 아랍에미리트의 문화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누구나 그렇게 살아왔고 다들 그렇게 살아가니 저도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또 풍족한 생활 환경이 주어지니 부끄럽지만 이 정도는 별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한국 문화를 접하며 점점 제가 속한 세상을 벗어나 자유로움을 느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큰 마음을 먹고 아버지께 말씀드렸죠. 사실 제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꺼내진 못했습니다. 반대하실 게 뻔하니까요. 아니나 다를까요? 대학까지 나왔으면 되었지 무슨 유학을 가냐고 하시는 거예요. 나름 아버지께서 정말 많이 열린 사고를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절망을 했습니다. 아버지 말로는 한국에 가는 거야. 여행으로 즐기면 되지. 미국도 아닌 한국으로 유학까지 가는 건 이해가 안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한국어도 그만하면 꽤 하는데 굳이 너가 한국에 가서 배울 이유는 없다고 했죠. 아버지에게 대놓고 맞설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한국행을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밥도 못 먹고 밤마다 잠도 못 자고 고민을 했어요. 저는 오랜 고민 끝에 아버지를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감정적으로 나서면 아버지께서 싫어하실 테니 차분하게 설득을 했죠. 먼저 제가 대학에서 전공한 보건행정은 잘 공부를 해두면 나라에도 훗날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며 이건 한국에 가서 꼭 배워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 때 보셨지 않냐고 전 세계에서 이런 보건 행정이 가장 잘 갖춰진 곳은 미국도 일본도 아닌 바로 한국이라고요. 제가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 기회가 될 때 더 공부하고 싶은데 제 전공을 가장 잘 살리고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한국의 선진적인 보건 행정을 공부해 오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차분히 말씀드렸죠. 아버지께서는 제 말을 들으시며 고개를 점차 끄덕거리시더라고요. 코로나 때 저희도 한국의 대처를 보면서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네 저봐. 미국이 저런 엉망진창일 줄은 생각도 못했지라는 말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아버지는 오랜 고민을 하셨고 저를 부르셨습니다. 너의 전공을 좀 더 발전시키려면 한국이 가장 좋은 곳이니. 그럼 한국에 가서 한번 제대로 공부해보라고 해주셨어요. 그래도 미국에 비해 한국은 아버지가 안심하고 보내줄 수 있는 사이라고 하셨고요. 아버지가 한류로 접한 한국은 미국보다는 훨씬 건전하고 가족 중심의 사회이며 사람들이 예의 바르고 부드러웠던 나라였기에 허락이 가능했죠. 이 자리를 빌어 정말 멋진 드라마와 영화 음악을 생산하는 모든 한국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한류가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한국 땅을 밟고 있지 못할 거예요. 이렇게 한국에서 살게 된 지 1년째인데요. 한국 생활은 정말 매일이 즐거워요. 우선 병원을 편하게 이용하는 것이 정말 좋네요. 아랍에미리트가 의료 시스템이 발전이 안 되었거나 질이 낮거나 한 건 아니거든요. 단지 종교적 문제 때문에 여성이 병원에 찾아가는 것은 아무래도 좀 꺼려해요. 그러다 보니 여성 기대 수명이 이례적으로 낮은 나라들 중 하나인데요. 저는 한국에 와서 제 몸에 있던 흉터와 두드러기도 치료를 했습니다. 흉터와 두드러기 모두 가슴 부분을 중심으로 생겼던 것이라 아랍에미리트에서는 병원을 가기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피부과는 아무렇지 않게 갈 수 있잖아요. 레이저 치료를 하고 약도 먹었는데요. 친절했던 건 물론 실력도 역시 최고더라고요. 흉터를 없애고 두드러기를 치료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치료가 끝난 날 보기 싫은 흉터가 없어진 매끈해진 몸을 이리저리 비춰보며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리고 한국 남성분들도 너무 친절하고 또 매너가 좋죠. 한국 남자친구가 있냐고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저는 아랍에미리트로 돌아가게 되니 나중을 생각하면 아무래도 연애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에 처음부터 그 생각을 안 하고 왔거든요. 아버지랑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약속한 것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와서 사귄 친구들 중에서 반 이상은 한국 남자와 연애를 하는데 옆에서 보고 있노라면 정말 많이 부러워요. 한국 남자들이 여자친구에게 너무 잘하던데요. 아랍에미리트에서는 기념일을 챙긴다든가 자상하게 배려를 해준다든가 하는 건 거의 없거든요. 가부장적인 요소가 너무 큰 나라이기에 그런 것 같은데요. 길거리에서 손을 잡고 간다든가 애정 행각을 하는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늘 한국 드라마를 보며 대리만족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저건 드라마니까 그렇지 않은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 드라마와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저랑 친한 티르키의 친구는 한국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해서 사는 걸 보면 한 번씩 저도 한국 남자와 살면 어떨까 하는 상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아무 날도 아닌데 꽃다발을 사들고 퇴근하기도 하고 제 친구가 좋아한다고 일부러 줄 서서 기다려서 맛있는 빵을 사오는 남편이라니 너무 부러워요. 게다가 친구가 아프니까 죽도 사오고 병간호도 해줬죠. 친구가 사진을 찍어서 자랑하는데 아무래도 진짜 아픈 게 아니라 남편. 자랑하려고 얘가 아프다고 거짓말했나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같이 만나봐도 정말 자상한 건 사실이라 부럽긴 정말 부러워요. 한편으로는 아랍에미리트에서 결혼하기 싫다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아랍에미리트로 돌아가서는 한국처럼 로맨틱한 남편을 만나기는 어려울 테니까요. 아, 그리고 아랍에미리트가 날씨가 몹시 덥고 사막화된 곳이라 자연 환경 자체가 좋지 않은 건 다 아시죠? 아랍에미리트에 오셨던 분들은 쇼핑몰이나 이런 건물 내부 시설들이 화려하고 멋지다며 좋다고 하셨지만 한여름은 기온이 50도가 넘어가니 바깥 활동이 쉽지 않아요. 바깥을 걸어 다닌다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정말 어색하거든요. 걷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주 노동자들이고 아랍에미리트 사람들은 다 차를 몰고 다니는데요. 그러다 보니 비만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잘 걷지 않고 야외 활동이 발달하지 않았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아랍에미리트에도 선선한 계절은 있지만 3개월 남짓이라 야외 활동을 즐기기는 너무 짧죠. 그러다 보니 처음에 한국에서 제일 신기했던 건 바로 사계절이었어요. 특히 한국의 가을은 정말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단풍 구경이라는 것도 해봤는데 사진을 얼마나 많이 찍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바깥 활동을 하기 좋은 날씨라 한국 사람들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게다가 모래바람도 없잖아요. 한국에 와서 보니 미세먼지가 날씨 슈를 오르내리던데 아랍에미리트의 모래바람을 겪어본 전 사실 별 문제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창틀로 넘어오는 모래들을 생각하면 진절머리가 나는데 한국은 정말 깨끗하고 좋아요.
기본적인 자연 환경 자체가 너무나 아름답고 곳곳에 산과 강이 있어서 아주 멀리 가지 않아도 언제든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는 나라라니 정말 완벽해요. 아랍에미리트는 강도 없고 호수도 없고 지하수도 거의 없어서 저는 한강을 볼 때마다 아직도 감탄해요. 이번 가을엔 정말 방 안에 있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서울 시내를 이곳저곳 구경하고 또 고속버스와 기차를 타고 가까운 근교도 놀러 다녔는데요. 한국의 모든 곳들은 너무나 아름답고 화려했지만 선선한 가을바람을 맞으며 버스 뒷자리에 타고 갔던 경험이 가장 인상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는 불가능한 경험인데 사진이나 영상으로는 다 담기지 않아 좀 슬퍼요. 언젠가 돌아가게 되면 이 경험을 잊게 될까봐 벌써부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런데 겨울은 조금 힘들었어요. 지금도 저는 보일러를 최대치로 틀고 있는데요. 추운 날씨는 영 적응이 안 되네요. 이번 겨울에 패딩이며 바이올리 같은 옷들을 얼마나 많이 샀는지 몰라요. 추운 나라로 여행을 가본 적은 있지만 잠깐 여행을 하는 것과 사는 건 또 다르던데요. 그래도 한국의 보일러 덕에 따뜻하게 보내고 있어 별 문제는 없습니다. 이런 사계절이 한국의 각종 생활 전반의 기술을 발전시킨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죠. 한국에서 1년을 살아보니 한국 날씨도 다채롭고 그에 따라 자연 경관도 너무 아름다워서 굳이 다른 외국을 나가서 여행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국 친구들은 방학 때 해외를 많이 나가서 그것도 신기했고요. 여학생들이 자유롭게 해외로 자유여행을 다니고 또 교환 학생도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무비자로 여기저기 다닐 수 있는 한국의 여권 파워. 그리고 여성의 자유로운 의지를 존중해주는 나라라는 사실 모두 놀라웠죠. 이것 하나만으로도 한국은 이미 손꼽히는 나라라는 게 증명된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여권을 발급받는데 아버지의 허락이 있었어야 했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한국 친구들은 절대 이해를 못할 거고 저를 이상하게 볼까봐 차마 이야기는 못했지만 이런 차이를 느낄 때마다 돈이다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자신의 의지로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은 정말 멋진 건데 한국 사람들은 모두 멋진 인생을 살아나가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어휴 한국 사람들이 부러운 걸 쓰자니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밤에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한강을 거닐고 밤늦게 모여 생일 파티를 하는 모습도 처음엔 정말 적응이 안 됐는데 지금은 제가 먼저 나서서 맛집을 찾을 정도로 한국 생활에 적응했어요. 사실 한국은 제게 있어 많은 것들이 생소한 외국이잖아요. 그런데 전 한국이 외국같이 안 느껴지고 불편한 것도 없네요. 스스로도 이렇게 적응을 잘하다니 놀랍다고 느낄 만큼이요. 제 이야기가 길어져서 좀 지겨우시려나요? 그런데 워낙 한국의 장점이 많아서 할 말이 점점 늘어나는데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면 한국의 물은 정말 좋아요. 축복받은 자연 환경의 물까지 깨끗하다니 정말 너무 부러울 뿐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석회수가 나오거든요. 사실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스케줄을 쓰다 보니 저는 이게 큰 문제라고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냥 원래 얼굴에 뭐가 좀 나는 건 당연한 거고 머릿결은 푸석하고 퍽퍽한 게 타고난 문제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국의 기후와 물을 접하고 나니 정말 빠르게 변하더라고요. 이런 신체 변화는 처음이라 당황스러울 정도였죠. 얼굴의 푸석함도 사라지고 머릿결도 이전에 비해서 정말 찰랑이고 있는데요. 이것저것 화장품을 많이 쓰지 않는데도 그러더라고요. 적당히 수분 보충만 해줘도 충분해서 계속 얼굴을 보게 되니 스스로도 좀 웃겨요. 제가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서 보내면 가족과 친구들이 화들짝 놀랄 정도니 이해해주세요. 다들 피부가 엄청 좋아졌고 피부가 엄청 밝아졌다며 카메라 어플 필터를 쓰냐고 묻는데 혼자서 나중에 엄청 웃었어요. 사실 아랍에미리트에 있을 땐 사진을 찍으면 항상 카메라 어플을 켜서 보정을 했는데 한국에 온 뒤로는 한 번도 쓴 적이 없는데도 말이죠.
그냥 일반 카메라로 찍어도 너무 마음에 든답니다. 한국 사람처럼 얼굴에 윤기가 흐르고 피부가 건강해 보인다고 해서 요새 정말 기뻐요. 아버지는 제 피부가 반짝반짝하니까 한국에서 뭘 뿌리고 다닌 줄 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랍에미리트의 가족들에게 샤워기 필터를 추천해줬습니다. 샤워기 필터를 쓰면 아무래도 훨씬 나으니까 쓰다 보니까 다시 생각이 드는 건데. 저 한국을 떠나서 어떻게 살죠? 한국에서 매일매일 보내는 하루가 정말 소중하고 행복해서 저는 매일 선물을 받는 느낌이에요. 우선 저는 선물과도 같은 한국에서의 생활을 마음껏 누리며 즐기려고 합니다. 아직도 의무 복무를 요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군인에 관련된 사연인데요. 한국의 한 육군부대 앞 중년의 외국인 남성이 부대 앞을 지키고 서 있습니다. 팔짱을 끼고 서서 계속해서 그곳을 노려보는데요. 이 남성은 무슨 사연으로 이곳에 우뚝 서 있는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폴란드에서 태어나고 자란 26세의 여성 후리킹입니다. 그리고 저의 직업은 군인입니다. 저는 폴란드의 수도에서 여군으로 근무하고 있죠. 저는 최근에 한국 남성과 결혼을 약속하였는데요. 대부분의 국제 결혼이 그렇듯 부모님께는 이 일이 당황스러운 사건이었나 봅니다. 저희도 결혼 승낙의 과정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폴란드에서 높은 계급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군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저는 어린 학생이었던 시절부터 멋진 군인이 되는 것을 꿈꿔왔어요. 아버지도 그것을 바라셨죠? 하지만 제가 폴란드를 떠나 한국인 서준이와 결혼하여 한국에 정착할 계획을 세우자 우리 가족은 큰 낙담에 빠졌습니다. 저는 처음에 가족들을 설득하기 위해 평생을 군인 정신으로 살아오신 아버지에게 기쁜 소식을 알려드렸죠. 그건 바로 저의 남자친구인 서준이가 군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서준은 한국의 군인 장교였고 그 점이 저를 더 빠지게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폴란드 육군 사령부 소속의 군인으로 평생을 국가와 가족에 헌신하며 살아오신 매우 자랑스러운 아버지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50대가 넘으신 지금까지 매일 아침 새벽에 일어나 아침 운동을 하시고 폴란드 사령부로 근무를 하러 가셨고 모든 근무를 마치신 뒤에는 다시 같은 부대에 소속 병사들의 운동훈련에 함께 참여하실 정도로 군인이 체질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셨습니다. 특히 아버지께서는 자기 스스로를 지키는 힘이 있어야 가족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이라며 유일한 외동딸이었던 저에게 늘 그러한 건강한 사상을 가르쳐 주셨고 저 또한 그러한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여군이 된 것이죠. 저는 아버지의 직업과 저의 직업이 늘 자랑스러웠어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군인인 것에 자랑스러워하면서도 늘 걱정을 놓지 못하긴 하셨어요. 오랜 군 생활로 다치거나 부상을 입는 병사들을 많이 접하셨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아버지 본인도 군 생활 중 부상을 입은 적이 있으신데요. 무기를 다루시다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입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두 번째 검지 손가락에 한마디는 부자연스럽습니다. 절단되자마자 병원으로 가서 접합 수술을 받으시긴 했지만 워낙 오래전이었고 폴란드 의술이 지금보다 더 못했기 때문에 부자연스럽게 접합이 된 것이죠. 아버지는 그것을 영광의 상처처럼 이야기하시지만 우리 가족은 그 손가락을 볼 때마다 존경스럽기도 안타깝기도 했죠. 검지를 정교하게 써야 하는 사격을 할 수 없으셨던 아버지는 왼손으로 사격 연습을 부단하게 했고 결국 이뤄내고야 마셨습니다. 저희는 그 과정을 옆에서 보면서 군인을 그만두시는 게 어떨까 했지만 아버지는 정말로 군인 체질이라 군인 이외의 직업은 상상할 수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아버지에게 군인이라는 직업은 곧 자기 자신의 인생과 같죠. 그런 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딸이 군인이라는 직업도 포기하고 한국으로 가겠다니 얼마나 청천벽력이었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나도 이해가지만 사랑에 빠진 저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한국인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제가 여군 장교로 입대하기 위해 체력 시험을 치렀어야 했는데요. 어렸을 때에는 다른 친구들과 달리 남자와 비슷할 정도로 체력과 운동신경이 좋다고 생각했지만 장교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그 이상으로 뛰어나야 했고 저는 결국 몇 주간의 고민 끝에 집 근처에 있던 태권도 센터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근육을 키우는 것이 아닌 여러 각도의 운동신경과 유연성이 필요했던 저에게는 태권도의 다각도 운동이 최적이라고 생각했고 폴란드에 있는 태권도 센터에 저는 곧바로 등록한 뒤 훈련에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폴란드에서의 태권도 센터가 그리 많지 않았는데요. 수강생들 중 한국인들이 꽤 있어서 저는 많은 한국인 친구들을 다양하게 사귈 수 있었죠. 다행스럽게도 운동에는 언어의 장벽이 크게 문제되지 않았고 태권도 센터에 다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자연스럽게 한국어까지 배울 수 있었어요. 거기에 있던 한국인 친구들은 원래부터 자연스럽게 폴란드어를 구사했기에 저는 한국인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체력 훈련을 잘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권도 센터에 지금까지 전혀 보지 못한 한국인 남성이 나타나더니 저에게 반갑게 인사를 건네더군요. 다부진 몸매에 건강한 피부가 매력적이었던 그 한국인은 자신의 이름을 서준이라고 소개하더라고요. 운동을 마친 뒤 저와 식사를 하면서 조금씩 더 친해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제가 여군 장교 시험 때문에 등록을 했다고 말하니 그는 놀라면서 본인도 한국에서 군인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는 폴란드에서 태권도 센터를 운영하는 친구를 보기 위해 이곳에 오게 되었다고 했어요. 민주는 그 후로도 제 수업 시간마다 나타나서 저에게 다정하게 대해주었어요. 그는 휴가 기간이 끝나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지만 3개월 뒤쯤 장교 시험에 합격한 제 앞에 잘 차려 입은 모습으로 나타나 사귀자고 고백했습니다. 물론 국가 간의 거리에 따른 제약이 있겠지만 함께 노력해 나가자면서 저에게 당당하게 먼저 고백을 하더군요. 저는 서준이 마음에 들었기에 고백을 승낙했고 특히 서준이가 군인이라는 점이 너무나 멋있었습니다. 사실 서준이 한국으로 돌아가고 나서 저도 수업 시간마다 서준이 보고 싶고 그립던 참이었습니다. 그러다 서준이 멋진 모습으로 나타나 꽃다발을 주며 고백하는데 어떻게 고백을 받지 않을 수 있겠어요? 서준이 덕분에 장교 훈련이 정말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의 위로와 연락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나갔고 모든 훈련이 끝나고 발령까지 나서 안정되자 저는 한국에도 놀러 갔어요. 저와 서준이는 각자의 나라를 넘나들며 오랜 교제 기간을 이어나갔는데 점점 한국이라는 나라를 경험하게 될수록 제가 태어난 나라인 폴란드와 너무 비교되더군요. 한국은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너무도 선진국처럼 느껴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서준과 결혼하게 된다면 한국으로 이민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은 저에게 너무나 멋있고 살고 싶은 꿈의 나라가 되었어요. 제가 한국으로 여러 번 다녀오자 집에서도 부모님은 우리의 교제를 알고 계셨고 타국의 사람과 교제하는 것을 탐탁치 않아 하실 때마다 저는 서준에 대해 말을 아껴야 했습니다. 그러나 곧 관계가 깊어지고 결혼이 너무나 하고 싶어지는 때가 오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저는 부모님에게 한국인 남자친구 서준이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해 드렸고 결혼까지 하고 싶다는 계획을 당차게 말씀드렸어요. 항상 저희 만남에 있어서 민감하게 반응하시던 큰 마음을 먹고 한 이야기였는데 역시나 아버지께서는 제 말을 듣자마자 불같이 화를 내시며 왜 하필 한국인이냐며 뜬금없는 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하시더군요. 처음에는 아버지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그곳은 폴란드보다 더 돈도 없고 가난한 나라가 아니냐는 근거 없는 소리들을 이어나가셨죠. 특히 아버지께서는 서준이라는 친구가 그러한 분당 국가에서 군인으로 근무한다면 더욱더 위험한 상황에 있는 사람일 텐데 언제 전쟁이 나서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남자에게 저를 보내줄 수는 없다며 엄청나게 화를 내셨습니다. 아무래도 아버지께서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단단히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직접 한국을 여행하며 겪었던 선진국과 같은 시스템, 그리고 이와 함께 찍은 한국의 길거리 사진들을 보여주며 아버지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아버지께서는 사진을 열심히 보시더니 말도 안 되는 사진들만 보여준다며 밀어내시더군요. 저는 한국을 경험해 보지도 않고 왜 폴란드보다 후진국이라고 생각하냐며 답답해하며 계속해서 한국 여행 중 제가 찍은 영상과 사진들을 보여드렸지만 그것은 영화와 다름없는 거짓이라며 절대 제 말을 듣지 않으시더군요. 하지만 서준이와의 결혼을 절대 포기할 수 없었던 저는 몇 번이나 아버지를 찾아가 제발 허락해달라며 계속해서 한국의 모습을 보여드렸고 갑자기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라 서준의 군부대를 놀러 갔을 때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어필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였던 아버지셨지만 군부대라는 단어가 나오니 조금 관심을 보이시는 것 같아. 저는 인터넷을 통해 한국 군인의 군사력이나 각종 무기들을 보여드리는 것과 함께 군인들이 얼마나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생활하고 있는지 보여주었죠. 그러니 그때부터 조금씩 제 말에 관심을 보이고 믿는 듯이 보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아버지께서는 아시아의 나라들이 전부 못 사는 나라들이라고 오해하시는 것 같았고 저는 그러한 고지식한 생각이 오히려 군인답지 못하다는 강한 조언까지 해드리며 마지막에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기술력을 곧바로 느낄 수 있는 한국의 공항까지 보여드렸죠.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진짜 존재하는 것이냐며 점점 제 말에 관심을 주셨고 특히 좋지 못한 폴란드의 취향과 달리 길거리에서 아무런 경찰의 보호 없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한국 학생들의 모습을 보시고는 경악을 금치 못하시더군요. 하지만 아버지는 저의 결혼에 대해서는 쉽게 확답을 내려주시지 않으셨고 저는 결국 서준이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르러 서준이에게도 제가 처한 상황과 아버지의 생각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서준이는 그러면 자신이 지금은 휴가를 받는 것이 조금 힘든 상황이니 아버지와 함께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근무지 근처로 오는 것은 어떻게 했냐는 하나의 방법을 제안해 주었고 한국에 도착한 뒤 아름다운 여행지들의 코스와 음식점 계획까지 짜주고는 마지막 일정의 날 자신이 근무하는 곳에 면회를 오라며 굉장히 기발한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제가 근무하고 있던 곳에서 휴가를 받아냈고 부모님께는 그저 가족 전부가 오랜만에 해외여행을 가자며 부담 가지지 마시라며 한국행을 승낙받았죠. 아끼는 외동딸이 그렇게 오래도록 설득하니 어쩔 수 없이 작은 한숨을 내쉬고는 그래 가보자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던 아버지가 한국 공항에 내리고 나서부터는 인생 최대의 놀란 표정을 지으시며 이런 나라가 진짜 있었구나라는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다소 위험하고 낡은 나라인 폴란드에서 평생을 살아오신 아버지에게 엄청난 교통의 발달과 멋진 한국 대도시의 모습은 신세계 그 자체였고 아버지께서 서준 씨가 짜준 여행 루트대로 한국을 체험하시면서 그동안 자신이 세상을 너무 좁게만 바라봤다는 말을 하기까지 이르렀죠. 그리고 여행의 마지막 날 저는 또다시 아무런 말 없이 아버지와 함께 서준이가 근무하고 있는 근무지의 위병소로 찾아가게 되었고 아버지께서는 한국의 군부대 위병소를 보시더니 자신이 사령부로 근무하고 있는 곳과 비교도 안 되는 건물 크기와 깨끗함이라면서 너무나 놀라신 것 같았고 심지어는 위병소에서 검문하는 병사들의 전투복과 장구류를 보시면서 왜 이렇게 깨끗하고 좋냐며 정말 천진난만한 아이와 같은 놀라움을 보이셨죠. 아버지는 오래전 자신이 본 한국의 모습이 남아있어 후진국으로 예상했는데 폴란드 너무나 차이 나는 미래 도시 같은 모습에 알 수 없는 자괴감이 느껴진다며 눈물을 흘리셨고 그러한 모습에 저와 서준 씨는 아버지를 안아주며 그동안 군인으로 열심히 사셨다는 따뜻한 말을 건네게 되었죠. 아버지는 한국을 떠나는 마지막 날까지도 내가 정말 이런 나라에 살면 걱정이 없겠다고 말하셨어요. 저는 부모님의 큰 응원 아래 곧 서준 씨와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